우리 되게 좋은 사이다 이런 거 하려고 했네. 좀 빨리 넘어가야 돼. 우리 너무 쭉쭉 네. 많은 부분에서 답이 좀 됐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고요. 이거 제가 아니 직접 읽으셔야 돼요. 네네. 저희가 이제 방금 쭉 대화를 나눴던 그 물음들에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제 수업에 관한 소개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들어주세요. 여기서 쟤는 SM에 두죠. 아, 저, 저희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 아 근데 일단 뭐 SM에듀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수업의 체계가 대부분이 이제 담겨져 있고 여기서 이제 진철쌤이 이번 특강도 하고 최근 고등 수업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철쌤이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수학상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뭐 단원의 이름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냥. 네, 이제 첫 번째로 수업 안내입니다. 수업 안내. 자, 저희 고등 수학 상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 파트의 단원들만 겨울 방학 안에 완성을 하는 겁니다. 2월 말까지 해서요. 자, 1월 3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 월수금 수업이고요. 16번 수업에 완성하는 게 목표고요. 네, 교재는 저 SM에듀의 고등 개념 노트, 그 다음에 상 1단계. 1단계는 저희 커리에 이제 기본 정석에 있는 예제 문제와 유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교재는 고등상 RPM 교재에 그 유형 문제들을 편집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기본 정석 통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SM에듀 도대체? 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질문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교재 기본 정석 후반에 있는 연습 문제는 예제 유제와의 난이도 괴리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는 저희가 1단계 수업 이후에 2단계 수업에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와 플러스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를 섞어서 2단계 심화 교재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난 좀 되게 어렵고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정석을 통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그걸 배우고 정말 자기 손으로 좀 많이 좀 풀어보기도 하면서 그걸 익힐 수 있느냐라는 게 포인트인데 정석도 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나 그 부분이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려워서 보고서 연습 문제가 집에서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잘. 그러면 억지로 해서 그냥 오면 선생님이 또 다 풀어주고 하면 아이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보고 끄덕이고 필기하고 이것만 되거든요. 실질적인 실력이 안 쌓여서 쌓일 수 있는 가장 단계별로 좀 맞춘 거고 그리고 이 고등 개념 노트가 아까 그 맞습니다. 뒤에 제가 살짝 보여드릴 건데 노하우가 쌓이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풀어볼 만한 난이도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정석 예제 유제를 풀고 아이가 연습 문제를 다룬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 수학이라는 게 아이들이 어쨌든 처음 접했을 때 개념을 배웠어요. 예제는 칠판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강의로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유제 문제는 그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아이 스스로 풀어요. 근데 연습 문제를 가면 또 선생님이 그 문제들을 대부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의를 3시간 한다고 했을 때 연습 문제를 진행하게 되면 거의 2시간 반 가까운 시간을 선생님이 칠판에서 푸는 문제풀이만 들어야 되는 그게 아이의 역할이 돼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연습 문제를 저희가 2단계 수업으로 넘기고 RPM과 같은 어떤 유형서의 문제집을 집어넣은 이유는 아이가 실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풀어볼만 하네.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라는 걸 경험을 시켜주는 게 1단계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걸 가지고 2단계에서 아이가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또 다룰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재가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교재 구성은 조금 이따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과정에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된 학생이라면 네, 특강을 함께 해도 괜찮다라는 게 네,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요거는 저희 그 수상 진행할 16회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혹시 이런 걸 볼 수 있나요? 그럼 올려놓지는 않았고요. 네, 이게 이제 회차별로
어떤 단원들, 그리고 그때의 과제,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범위 되어 있는지 표시해 놓은 거고요. 요 일정을 잠깐 보시면 여기 24일이 월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이들이 10회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아이들이 학교를 또 잠깐 가서 저희가 2주 반 정도 텀이 있습니다. 네, 3주가 있네요. 3주. 네, 3주 후에 나머지 6회 수업을 진행해서 25일 수업에 네, 마무리가 되는 네, 강의 계획서를 올려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교재입니다. 저희 이제 개념 노트고요. 네, 여기 1단계 예제, 유제,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RPM에 있는 문제풀이. 이게 그 개념 노트예요. 이제 보면 이제 테마별로 그 노하우와 그 필기가 한 권에 모이는. 노하우를 네, 엄청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한 소개를 아이들과 하면서 예제 문제들, 이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간단한 예제 연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습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저는 이 개념 노트를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연습장처럼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이 옆에 연습장처럼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룰 때 아이들이 문제 풀 때는 그 연습장 같은 곳에 풀어라. 그리고 이 초록색 파트 안에는 선생님이 풀어준 내용들 중에 너희가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필기하는 쪽으로 이 페이지는 활용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풀게 하고 개념 노트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1단계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뭐 연습장을 사실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은 그래도 조금 충분히 있어요. 네, 그 요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문제풀이 교재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 수업 시간의 구성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9시부터 12시 수업 시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은 아이들에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와 함께 아이들이 집에서 해결해 온 그 과제에 대한 질문 풀이해주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 다음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서 예제와 유제 문제들 같이 연습하는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특별한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교재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채점을 중간중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봐야 하는 데일리 퀴즈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네, 할애해서 5문항을 보게 됩니다. 이 퀴즈들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문제풀이 교재에서 선생님이 이거 해결하지 못했어요 라고 칠판에 제가 강의를 했던 문제풀이를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5문제를 선별해서 내려고 해요. 어려운 거 위주겠네요. 질문 많이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이 퀴즈 자체가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풀이 과정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야 되는 퀴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날 퀴즈 시간에 그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1시간 정도인 거죠? 네, 퀴즈가 맞습니다. 1시간이 네, 아니고. 네. 퀴즈는 15분 정도 할애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 겨울 방학 때 좀 특별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배운 단원들이다 보니까 그 연산 교재 있잖아요. 고등수학 상에 대한 연산 교재로 그날 배웠던 단원에 대한 연산을 선택적으로 1시간 하고 가도록. 네,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산을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다. 저는 선생님 연산을 1시간 방학 동안 꾸준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아예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수업 후에 1시간씩 그날 배운 거 연산하고 채점 받고 과제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도 하고. 네, 그럼 이렇게. 여기서 클리닉을 네. 이제 연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익히고 싶은 친구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 네. 과제가 미흡한 거는
지난 숙제를 모르는 걸 모두 다 칠판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이거는 여기까지만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해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것들은 스스로 고쳐서 추가적인 관리 시간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그래도 안 된 것들은 남아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이런 것도 되는 걸까요? 뭐냐면 연산이 필요하진 않은데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될 과제를 1시간 정도 남아서 여기서 하고 가고 싶어. 아,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네, 1시간 그럼요. 남아서 하고 대신 저는 그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과제 지금 과제 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지금 1시간 클리닉에 남았는데 다음 시간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러 왔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 어느 정도를 답변해 주시게 될까요? 그 클리닉에서는 다 알려주지는 않겠죠?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일단 남아서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힌트도 받고 좀 채점도 받고 싶어서 만약 1시간 정도라도 네.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있어요. 도움을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너는 이게 이웃한 게 아니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아이가 그럼요. 스스로 어떻게든 짜내서 해보고자 하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언제든지 해결해주는 그 도움이 아이를 가장 망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불친절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중요한 이거 문제 다시 읽어. 그게 필요하다고 너 문제 다시 읽어. 문제 정확히 중요한 거 밑줄 쳐갖고 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해갖고 와. 그래서 그 막힌 그 단 하나만 뚫어주고 앞에 비슷한 유형 찾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좀 불친절한 게 가장 친절한. 그 친절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의 실력 얼마만큼 올리게끔 하느냐가 그 최종적인 그 결론일 건데 친절한 게 사실 가장 불친절한 실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그 시간에 실제로 과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남아서 뭔가를 하고 가는 목적이라면 네, 일단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 뭐 남아서 네. 공부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 문제 풀다 막혔다고 들고 와서 질문한다고 해서 해소해 주진 않아요. 저는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애가 와서 질문했고 그것을 다시 고민해봐라는 그 말을 선생님이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너 다시 고민해갖고 와.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는 다시 스스로 이 부분을 해봐야 된다는 거. 네. 넘어갈까요? 이 클리닉 시간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소개를 해드린 배고픔을 겁니다. 1시까지 참을 수 있다면 네. 그리고 혹시나 시간 되면은 밥 먹고 와서 학원에서는 이제 여기 자습실이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면 오며 가면 또 계속 추가적인 뭐 간단한 조언이나 질문들도 어느 정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질문은 불친절할 거라는 거. 네, 어머니. 네. 다음 페이지는 이거 이제 그 데일리 테스트로 보는 네, 퀴즈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 이게 몇 보여드렸어요. 시험 테스트인가요? 어머니들 캡처해 놓으세요. 요게 이제 실수 파트에서 아니 이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네. 아시죠? 애들이 질문하는 걸 볼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서술형 테스트로 여기 이제 풀이 과정들을 적으면서 네, 제가 첨삭하는 채점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과제 채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문풀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제의 양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진을 저에게 이제 전송을 해야 돼요. 카톡이 없는 경우에 이제 어머님 걸로 전송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진으로 제가 이제 채점을 제가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채점된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 1차적으로 수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사진을 보내서 다시 채점을 받고요. 자, 이 작업이 사진이 오고 가고 최소한 이렇게 2회 정도가 진행되어야 성취도가 정말 좋죠. 그럼요. 아이들별로 채점 한번 받았고 틀린 문제를 한번 고민해본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집에서 숙제하는데 선생님이 아이 집에 잠깐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푸른 것 좀 한번 볼까? 채점해주고 구모 선생님처럼 질문 뭐 이런 거 힌트 간단하게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한번 고민해 갖고 와. 내일 다시 올게.
그래서 내일 지금 다시 간 겁니다. 선생님이 내일 다시 와서 아 이거 고쳤구나. 근데 이게 모르는 거는 수업에서 다시 하겠지만 한 번 더 해봐야 돼. 라는 것을 가지 않고 하는 건 거잖아요. 아, 아주 맞죠? 훌륭하네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으면서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저는 어필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보세요. 한 어머님이 사진 한 번에 20장씩 아니 뭐 10장만 보낼까요? 10장이 뭐 10장을 사진 보내면 두 번 교류니까 20장의 사진을 우리 사진 한 페이지 한 두 문제씩 있겠죠? 채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학생이 10명 있으면 선생님 200장을 채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씨 다 읽어가면서. 근데 그런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가 다만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제 도구들이 좋아져서 아이패드 이런 것도 다 직접 아, 투자해서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뒤에 네. 이 채점하는 거나 이런 아, 거 잠깐 네. 제가 사진으로 네, 살짝 보여드리면 어쨌든 그렇게 사진을 목표를 어머님들께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강 수강을 할 거다. 또는 SM에서 진행하는 어떤 수업에 참여를 할 거다. 정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번 수업을 마칠 때까지는 어머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이에 대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하고 교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 교재에 채점을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아이의 성취도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또 얼마나 스스로 고쳤는지. 또 1차 수정 사진이 왔는데 한 문제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이제 그 상황을 어쨌든 굉장히 잘 파악하시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수업 끝날 때까지 한번 어머님께서도 같이 수업을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네, 수업에 대한 성취도 완성도 아주 제가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은 뭐 사실 뭐 저는 꼭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한국 사회 많이 갖는 뭐 여자분들이 많이 갖는 생각 중에 그래도 어떻게 맨 얼굴로 가 뭐라도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뭐라도 비비라도 바르고 가야지 라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떻게 과제를 그냥 보내 뭐라도 좀 터치도 하고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모르는 걸 그냥 보내도 되나 해서 뭐 좀 끼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노출돼야 돼요 그대로 노출되고 현재 이 정도구나 그렇다면 이거에 맞는 걸맞는 대안도 짜고 보고 그대로를 이것은 병원에 갈 때 아픈데 숨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거 다 얘기해. 요거는 살짝 숨기고, 여기는 안 아픈 척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 골병들은 뭔가 약간 나중에 크게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1단계 수업 후에 이제 저희가 총괄 평가를 볼 텐데 음, 그 평가 성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2단계 수업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1단계 수업을 한 번 더 학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친구 우리 수학 클리닉실 말고 1시간 더 수학 수술실 해서 요거는 어머니 이거 그죠? 마스크도 클리닉 쓰고 있겠다. 이거 안 된다. 근데 하다 보면 혹시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어요? 의사분들과 우리가 되게 비슷한 부분도 꽤 많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결국 한 명 한 명 아이들 케어하다 보면은 네, 넘어갈까요? 요렇게 자, 요거 이제 과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채점 진행해서 요 아이가 이제 또 뭔가 썼네요. 힌트를 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풀어라 이렇게 이제 힌트를 제공한 네, 요런 이제 사진 집에 보여드린 방문한 거고. 효과가 다는 거죠, 사실상. 네. 그렇죠. 그리고 요 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아이패드나 이런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이제 풀이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는 힌트를 적어서 보내주기 하고요. 가끔 제가 힌트 적어준 걸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아이들이나 상황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간단하게 말이 간단하지만 어머니가 하나하나 찍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정성을 쏟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집에서 그래도 조금 더 해갖고 왔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 이 말씀 드려도 되나? 안 될, 광고 들어왔네.
아니, 어제 네. 2단계 수업하는 친구들이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특정 단원의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풀이해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스크린샷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필기를 그 시간에 못해도 컴퓨터로 스크린샷을 딱 찍어놓고 나중에 본인이 원할 때 필기를 하면 돼서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선생님 밤 11시에 줌을 한번 들어오면 안 되냐. 자기 봐달라. 네, 그 질문 좀 받아달라. 그래서 네, 11시에 아이들을 줌으로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열정이 있고요.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걸 어필한 거겠죠, 이 정도면. 네. 네, 다음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요 방학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상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조금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어쨌든 기획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16강의 수업을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영상을 다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마치면 어머님들께 그날 수업한 내용의 링크 영상 링크로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오픈을 해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특강 종료하고 나면 2주 후에 그 영상들은 다 비공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강을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은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보고 다시 한번 어려웠던 문제들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그 영상을 제가 공개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연산이나 질문, 네, 1시간 운영을 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치약 단원에 대한 영상 보강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별로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한 정리가 중등 과정에서 잘 진행되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단원별로 영상을 찍어 놓거나 과거에 썼던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너 이 부분 좀 어렵네. 네, 소금물 농도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 농도에 관련된 선생님의 영상을 한번 집에서 봐봐라.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거죠. 영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옆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방학이니까 아이가 그런 걸 좀 시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춤 수업 가능은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좀 더 많거나 좀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그렇죠. 네, 뭔가 추가적으로 아이가 이 단어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리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 중에 맞춤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맞춤 수업에서 뭐 2회다, 3회 이렇게 그 회차별로 이 부분만 조금 더 완성하고 싶습니다 해서 어떤 특정 교재나 이런 것들로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맞춤 수업으로도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강조 드렸어요. 개념 정리하면서 중등, 고등 연결시켜가면서 개념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좀 효과적이다. 네, 그런 간단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이것도 뭐 뒤에 혹시 전문용어로 시뮬레이션.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네, 원장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기하 수업할 때도. 네, 그거 이따 준비되시죠?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영상이에요. 그날 수업 찍은 거 어머님들에게 유튜브에 계속 올려서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학생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구글 시트입니다. 그 강의 계획서 포함해서 그 서술형으로 보는 데일리 퀴즈에 대한 성적 입력되는 칸 보여드린 거고요. 네, 요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함수의 어떤 평행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여기 지금 같이 넣지는 않았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도움을 주는 거고요. 뭐 이런 게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짠. 네, 도움을 주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입으로 내시는 거죠? 그거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짠.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개념이
처음 접하는 개념의 경우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처음이니까. 중등 게 아닙니다. 고등으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 예를 들면 이게 뭐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인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지? 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자극적인 인상을 주자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건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수업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자극을 준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 가우스 함수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완성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학 특강 후에 제가 이제 월금에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25일 날 종강을 하잖아요. 그럼 28일 날은 수학상 2단계 수업이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게 개강을 해요. 그래서 특강에서 수업의 완성도나 성취도를 보시고 이렇게 수업이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다음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마무리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마무리로 그 특강에도 입반 테스트가 있을까 여쭤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는 모든 과정 입반 테스트를 다 봅니다. 원래는 보는데 일단 뭐 보는 이유 자체는 그 학생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 제일 큰데 이제 사실 어머니들이 얘기 많이 하세요. 특강이고 한데 조금 더 입학 테스트 그 부분 안 보면 안 되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냥 그 부분을 그냥 듣고 싶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듣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여러 가지들을 더 상담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입학 테스트가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시간이 되시면 보셨으면은 이제 권하긴 할 겁니다. 시간 되셨으면 보셔야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정도 하지만 꼭 이제 아이가 이제 제대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과정까지 공부한 게 상담적으로 상담해서 맞다면 들을 수는 있고요. 네, 그 입학 테스트는 뭐 필수는 아닌 형태로 잡았고요. 네, 그러면 끝으로 좋았던 평 같은 거를 실감나게 한번 읽어. 제가 전체 못하겠네요. 제2.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뒤에 선생님들 너무 잘생기셨어요. 봐요. 네, 잘못 읽었네요. 네.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뭐 얘기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잠깐만요 해주시면 되고,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이거 있고 다음 주는 이제 고등에 대한 게 이제 큰 고민들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에 이제 뭐 3학년 1학기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지금 저희가 다음 주도 이어서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여기 고성윤 쌤이 또 많이 하셔서 얘기 드릴 거고, 네.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담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네, 혹시 이제 고등 수학상을 곧 들어가야 된 어머니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학원으로 연락도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야, 이런 선생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약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 학습적인 이런 관리나 이 부분이 더 소수란 느낌도 들어요. 그냥 강의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다 모여서 수업이나 들으면 되고 그런 쉬운 선택도 있지만 진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작은 변화, 네, 네, 이런 거, 네, 이겁니다. 네. 지금 어머님이 이걸 계속 띄우고 계신데 저거 그거 누르면 나오죠. 네, 별풍선을 받은 느낌. 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